예,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측의 요청으로 회담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회담 연기로 비핵화 시간표 등 관련 일정도 덩달아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북미 고위급 회담 당초 8일 날 열린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무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잘 진행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장애물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과연 왜 그러면 연기됐느냐 했더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얘기는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북측에서 일정이 분주하니까 서로 이걸 좀 연기하자 이렇게 이제 북측이 먼저 연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일정 조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은 일정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발표된 대로 일정이 분주하니까 좀 조정을 해서 만나자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 국무부에서는 북측이 했는지 자기들이 했는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에 대한 그 언급을 굉장히 삼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경화 장관 말씀하신 대로 북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정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도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 그것이 단순히 발표한 대로 일정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이유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이라는 거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앞뒤 일정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정하는 것이고 예. 미 국무부에서 공식 현지 시간 8일로 발표를 했는데 직전에 조정이 됐다고 예. 하는 것은 일정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현재 나타난 걸로 보면 북한이 요구해온 것, 미국에게 또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해온 것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계속 조율이 되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라든지 뭐 요즘 조금 주춤해졌습니다만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조치들은 비핵화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검증, 특히 검증된 비핵화가 없이는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협상 이제 회담 직전까지도 조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김영철이 뉴욕을 방문해서 폼페이오를 만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면 지금 가서 만나서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나중에 입장이 조율된 뒤에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북한 측의 제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와 핵 사찰 두 간의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차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지난번 4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5시간 반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종의 합의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협의는 됐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 한 1, 2주간의 북미 간에 오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북 압살 책동을 중지해라. 그랬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는 마지막에 푼다. 그래서 다시 북한이 그러면 우리가 병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시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는 그래도 못 푼다. 입장이 여전히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고요. 저는 더불어서 이 김영철 위원장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려고 이게 북한의 기본적인 요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 협상을 좀 최대한 배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것이 지금 목표거든요. 그래서 친서를 워싱턴 가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지금 프랑스로 출국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일정도 아마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북한이 시간을 두고 미국과의 좀 조정을 하든지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 이게 이제 중간 선거 바로 직후에, 그러니까 8일 직전에 이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결과 그때는 확실하게 100% 개표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일단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는 것으로 나온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 전략이 어느 정도 변화할 건가 그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 좀 보고 있다가 다음 일정을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고민은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분석을 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이미 분석이 끝났을 겁니다. 중간 선거가 이 북미 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이미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썩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을 민주당이 다시 이제 통제를 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가는 것, 특히 이제 북한이 원하는 이른바 통큰 결정을 하는 것을 하원의 민주당이 하나하나씩 지금 다 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좀 더 힘든 그런 상태로 가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제가 좀 고민했던 것이 지금 시간이 북한한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북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좀 비핵화 시간표를 빨리 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연기를 했다라는 것은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판단이 앞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은 아직까지 이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와 관련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선전 매체를 통해서 한미 간의 워킹그룹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는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얘기했고, 예. 특히 작년 11월 말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병진 노선이 완성됐다. 우리는 핵무력을 이제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해체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은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 또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이런 조치들은 사실 본질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얼마나 핵을 개발했고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얼마나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인력, 그다음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걸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이제 그걸 계획에 따라서 폐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예.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북한이 말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핵을 100% 폐기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것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강경한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증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번번이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북한의 협상 행태나 김정은이 직접 나서는 이번의 협상 행태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이거는 아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김정은은 좀 서둘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3%. 이 제재가 지속되면 마이너스 6%.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5개년 경제발전 계획, 금년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신전략 노선, 경제발전 노선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제동이 걸리게 되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원산 갈마 지구에 가서 미국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고 예. 그다음에 외무성 입을 통해서 결국 미국이 압살하고 이렇게 계속한다면 과거의 병진, 다시 말하면 핵개발 노선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으름장을 놓았는데 예.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편한 속내, 특히 한미가 워킹그룹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의 진전과 남북 관계의 진전의 속도를 맞춰라. 그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소통을 하고 투명하게 협의를 해 나가자. 이게 워킹그룹의 이제 배경이라고 봤을 때 예. 북한으로서는 불편한 것이죠. 예. 거기다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두를 것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하원을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정말 이런 진척에 대해서 하원의 눈치를 보고 하원이 자꾸 이제 딴지를 건다면 글쎄요, 트럼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지 않으려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사실 내년 초에 만난다고 얘기를 한 것도 내년 언젠가 만난다 얘기를 했다 이제 말을 바꿔서 내년 초라고 얘기를 하고 예.
뭐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핵심은 제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손해 볼 거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6.12 합의 이후에 그런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하원이 이제 다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근데 외교 정책은 대통령의 소관이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하원은 이제 청문회라는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그 계속 감시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뭐 사실 북핵 문제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전선을 확대해서 북핵 문제까지 괜히 트집 잡힐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그 본인도 하원 의원 출신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정치적인 야심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청문회에 불려가서 이렇게 추궁을 당하는 모습은 자신한테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실무를 좀 다 맡기고 자신은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실무 협상을 이제 북한이 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행정부는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따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초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물론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초라는 걸 전제로 본다고 하면 올해 연말에나 뭐 내년 초 바로 뭐 완전 초반쯤에는 못해도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뭐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정확한 일정도 나오지 않고 다시 잡을 예정이다라는 수준인데 그럼 언제쯤 고위급 회담 다시 열릴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그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 이제 협상 술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하게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미국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못 박지 않고 예. 뭐 확실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갖고 와라. 이제 그런 입장으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고위급 회담은 저는 뭐 조만간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고위급 회담에서 최저선은 지금 이미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와 동창리의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건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대중들한테 충분히 보여줄 만한 그런 일종의 성과가 되는 거죠. 네. 그건 이미 북한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회담을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것을 주면 나머지 자신들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못 받으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번에도 좀 일종의 연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크렘린 이야기는 내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조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미뤄질 거다 이런 뭐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런 협상이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가 스스로 북한이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조정을 한 거란 말이죠.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힘과 지지를 얻고 그걸 통해서 협상,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내고 혹시 만약에 잘 되지 않을 경우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 자산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제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런 것들을 추진해 온 것인데 예. 사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그런 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막고 있고 아마 조만간 G20 회의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됩니다. 곧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2+2 회담이 외교안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러시아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뭐 방북 또는 방뭐 이것보다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외교 일정들이 조금 지체가 되는데 역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비핵화와 관련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아마 협상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좀 시간을 끌고 밀고 땡기고 하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아마 계산착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중국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예.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제 한국 전문가들이랑 회담을 했고요. 예. 오늘 뭐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문정인 특보도 예. 이제 중국을 예. 다녀왔는데 중국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6월 말 7월 초에도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을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당의 지침이 내려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우리 문성무 센터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2 회의가 오늘 열리고 아마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뭔가 타협을 지으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다만 저는 여전히 북한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을 완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미국이 간다면 조금 더 자신들의 핵 카드를 내놓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응 조치가 있어야지 핵시설을 내놓겠다 하는데 먼저 좀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신고 검증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물질이나 핵탄두의 일부를 그것도 미국이 원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프론트 로딩 초기 이행 조치를 일부러 내놔도 됩니다. 그래봤자 북한이 갖고 있는 핵 전체 역량의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제재 면제를 받거나 완화를 받거나 그 정도의 뭐 나름대로 북한식의 그런 핵 신고를 통해서 돌파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자 그 신문에 문정인 특보가 그 중국이 제재 완화 요청을 미국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발언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 중국 측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전과는 좀 많은 입장 차이를 좀 보이는데요. 뭐 제재 완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서 이제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회의도 그렇고 문재인 특보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은 북한이 뭔가 더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종전선언 문제도 더 이상 뭐 중국이 간섭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평화협정은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재를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청와대도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것으로 네.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뭐 가능할 것으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가능할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들이 진척이 안 된다면 또 한 번의 어떤 중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청와대는 이번 고위급 회담 연기를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의 동력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예.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협상과 관계없이 남북 간에 합의한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경우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건 종전선언이 남과 북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핵화의 협상의 진전이 없이 종전선언이 연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만 답방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면 우리 정부는 뭐 일단 환영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비핵화의 협상이 진전이 돼야 북한의 진정성이 뭔가 보여져야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 위원장을 맞는 것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된다면 오는 건 올 수 있지만 왔을 때의 부담 또 온 그 결과 다시 말하면 와서 또 회담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하자면
결국 지금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진척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일부라도 제재의 완화가 있다면 또는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 협력의 일부 예외 조치를 인정받는 그런 조치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인 남북 경협의 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북한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연내에 답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3번의 그 남북 정상회담을 저희가 돌이켜 보면 매번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있거나 뭐 회담이 깨지거나 그럴 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회담을 연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교착 상태인 것은 맞고 또 북한이 어떻게 보면 좀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답방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